안녕하세요. 컬러랑의 배영미입니다. 컬러랑 드로잉 학습지 5권입니다. 5권은 더엔트 크로마플로 색연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선 연습, 이제 기초 선연습과 도형 연습에서 벗어나서요. 실제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좀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나오는 풍경은 정면에서 바라본 풍경이어서 화단의 윗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붕과 건물의 안쪽만 조금 보이게 되어서 기울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내시고요. 전체적으로 나무가 갖는 입체감, 그래서 진한 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색연필에 굵은 선을 시원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요, 먼저 이 전체 이만한 크기의 스케치북에 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 상하 좌우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를 이만큼 그려야지 하고 둥글게 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 그리고 중간에 화단 높이 쭉 이렇게 당겨보면 요 비율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화단이 끝나는 지점, 앞에 도로 이렇게로 크게 덩어리를 나눠놓고 이 비율이 좋다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점점 나누어 가면서 큰 형태에서부터 작은 형태로 세분화되게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와서요. 다 왼쪽으로 그림자가 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항상 대체적으로 왼쪽에서 들어오고 이 오른쪽 그림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오른쪽이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위에서 가깝게, 즉 정호처럼 조금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눈을 지그시 감고 보셨을 때 어두워지는 이 밑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선들을 넣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스케치할 때 대부분 조금 단단한 색연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밀착하는 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스케치도 색연필로 하고 있는데요. 흑연으로 하게 되면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색연필로 스케치하는 것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달려있는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밑색을 여기를 채워 넣으실 때가 오히려 스케치할 때가 더 강력하게 선연습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에 아주 전체의 명암을 다 넣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를 좀 어둡게 가야겠다 하는 부분에 최대한 선들을 밀착해서 어둠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넓어지지 않더라도요, 이 정도. 이 간격을 벌려 놓으시면 나중에 이 위로 다른 진한 색이 들어오면서 색연필이 들어와도 비치기 때문에 그물처럼 남아서 어렵습니다. 어두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무의 외곽선도 너무 정확하지 않게 내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부드럽게 외곽을 끊어서 표현해줘도 좋고요. 다 그리시고 난 다음에 조금 부분 지워내셔도 좋습니다. 둥글게 표현하고 어두워지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꽃이 피어 있는 곳, 그리고 화단에 나 있는 나무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해 보시고요. 여기가 조금 복잡해서 지금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나무들과 건물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화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큰 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너무 작아지지 않게 오히려 몇 개 생략하셔서 크게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화단의 꽃부분 먼저 그려볼게요. 요 맨 위에 이제 꽃이 나는데 이거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습니다. 맨 위에 부분은 조금 밝게 남겨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로선을 이용해서 일단은 꽃의 밑색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810번 핫핑크입니다. 색깔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죠? 채색을 하시면서 색연필을 너무 돌리지 않고요. 한쪽 면을 이용하셔서 굵은 선으로 꽃의 아랫부분이 조금 더 진해지도록, 그리고 위에는 좀 넉넉하게 흰색으로 남겨두셨다가요. 마치 점을 찍듯이 맨 위에 있는 작은 꽃들을 표현하듯이 톡톡 쉼표를 그려주시는데 이때 흰색을 모두 다 덮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부분이 매우 진해지지 않도록 좀 강약이 있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화단에 나 있는 풀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좀 밝은 색부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진한 부분, 즉 마치 연필로 그리고 있을 때 명암을 잡는 것처럼, 즉 3, 4, 5번을 먼저 그리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요. 어두운데 먼저 해두시면 이게 전체 형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밝게 비워놓은 곳에만 밝은 색을 사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두움을 또 너무 크게 갖고 가지 않게 돼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조금 밝게 끝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밝은 부분 안에 이 외곽선을 가볍게 잡아두시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덩어리들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혼색도 쉬워지고 좀 더 단순하게 그림을 편안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1620 트로피컬 레인입니다. 굉장히 이 초록색이 선명하고요. 조금은 차가운 듯한 느낌의 초록입니다. 각각 지금 좀 다른 영역에서의 초록색을 사용해 보려고 최대한 다른 느낌의 색들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밝은 색깔 먼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두운 부분 충분히 먼저 진하게 해줍니다. 요 하단의 맨 아랫부분에 나 있는 풀들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쭉 연필을 살짝씩 돌리시면서 맨 아래 풀을 표현할 자리에 기준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씩 올리는 선들로 밑에서 힘을 주고요. 빠르게 힘을 빼시면 풀을 표현하기 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은 1540, 1540번입니다. 옵시디언 그린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초록색인데요. 이렇게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굉장히 진했다가 힘을 쭉 빼면 아주 부드럽게 연한 색까지, 매우 진한 색에서부터 밝은 색까지 얻을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나무 스케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덩어리 먼저 위치 잡아두시고요. 느슨하게 연필을 잡고 여러 번 타원을 그리시면서, 이거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면 진해지니까요. 가볍게 해두시고 외곽선을, 어두워지는 부분은 외곽선을 조금 진하게 표현해도 좋고요. 가벼워지는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잎의 가장자리를 어디까지 하실 건지 정해 둡니다. 그래서 한 개를 다 온전히 완성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위치나 크기 그리고 어두운 명암 부분들을 이제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100%다 완성하게 되면은 또 원하지 않는 어둡기로 전부를 다 완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입체들이 들어있는 공간, 전체적인 공간, 큰 입체, 그러니까 점점 크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림을 멀리 놓고 시야를 크게 보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은 나무들도요, 구의 응용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밑에가 어두워지는데 딱 끊어서 구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돈해서 어두움을 표현하기에는 자연스러움이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라인은 정해두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복잡하게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 뭐 유리라든지 도자기 표면처럼 반짝임이 심하지 않은 대상물이잖아요. 정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반사광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서 밝게 비워놓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진하고 좀 밝아지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이제 꼭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영역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보라색을 꼭 사용해야 되고 많이 밝게 남기고 그렇지는 않아도 좋은데요. 이 외곽을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진하게 강하게만 표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파리들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따라서 직선보다는 이렇게 길게 쓰시는 직선보다 좀 이렇게 휘어지는 선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요. 진하게 하시고 또 조금 밝아지는 정도. 그래서 밝은 부분을 충분히 남겨놓고 넘어가셔야 좋습니다. 여기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가지가 있고요. 요 사이에 꼭 공간이 비워야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가지가 나가는 방향을 초록색으로 같이 잡아놓고요. 그 위를 갈색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 둥글게 해서 큰 위치를 정하고 외곽에 구불구불한 선. 근데 생각보다 나무의 이 줄기들도 그렇고 나무 몸통 그리고 잎이 퍼지는 정도도요. 원하시는 크기보다 조금 작게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곽에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제 작은 이파리들을 또 그리게 되고 쉼표들을 찍고 하다 보면은 자꾸자꾸 나무가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항상 윗부분보다도 양옆으로 너무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양옆은 특히 밑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어두워지는 부분 양쪽의 사이즈를 미리 정하셨다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그려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어두움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너무 진한 색은 한 여기 정도까지 쓰고 여기를 조금 밝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둡게 할 건지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방 여기는 좀 이렇게 이쪽도 뭐 이렇게 나무의 잎이 이제 풍성하게 표현될 수 있게 선의 방향을 형태의 흐름을 따라가는 선방향 그게 가장 쉽고요. 크게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뭐 물론 이제 짧은 선들은 한 방향으로도 쓰고 이파리들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요. 이제 뭉쳐져 있어서 매우 깊은 어둠이 필요한 곳에서는 좌우로 선을 움직이시면서 마치 비비듯이 종이 위에서 색연필을 띄지 않고 움직이면서 진한 선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좀 더 얼룩이 생기니까 오히려 입체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손에 힘을 주어서 진하게 표현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점점 연필이 닳기 때문에 닳아져 있는 면이 굵은 선이 나와서 표현하기가 쉬워지니까요. 한 방향을 유지하시면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1600번 1600 바질입니다. 이 바질의 초록색은 조금 더 밑에 지금 사용한 초록색과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여기에는 조금 더 노란색이 들어있고 약간 진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바질은 진짜 선명한 초록색 느낌이 있습니다. 차갑고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요. 전체 화면에서 지금 다양한 초록색을 쓰면서 어두운 데 사용하는 초록색과 어울리는 밝은 초록색을 조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좌우 정해놓으신 것에서 더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짧은 선들을 찍으면서 나무를 표현해 보시고요. 어떠세요? 어두운 면을 먼저 놓고 나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좀 더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제 밝은 색을 혼색하기 수월해집니다. 진한 색을 사용한 곳 위에까지도 같이 덮어서 색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중간 톤이 굉장히 두 가지 색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되어 있는 색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제가 스캔하고 또 다시 인쇄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선의 방향을 어디로 썼는지 어둡기를 뭐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어떤 분위기의 색감으로 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요. 꼭 똑같은 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밝은 부분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잎에서 초록에서 좀 다양한 색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에서 지금 2100번 내추럴 브라운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밝은데 통일감 있게 한꺼번에 표현해 두려고 합니다. 이때 가지도 같이 그려주세요.
돌에 어두워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 담장에서 맨 위에 경계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림자 자리, 요 앞에 이제 보도블록의 높이까지도 같은 한 색으로 통일감 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부분에 밑색처럼 색을 넣어 두시고요. 조금씩 다르게 보라색이라든지 좀 더 진한 갈색 아니면 뭐 파란색 계열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전체 분위기상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까운 색들로 혼색을 해보시는 게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온도감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맑은 날 느낌은 있지만 약간 차가워질 수 있어서요. 혼색하실 때에 회색 그리고 브라운 계열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요. 여기 이제 낮은 관목 같은 경우에 봄에는 초록잎이 나기 전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가볍게 색을 넣어놓고요. 이 위에 그린 그리고 좀 더 밝은 황토색 계열의 색들을 혼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새초록하지 않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은 건물 안쪽이 창문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냥 힘을 주셔서 한 번에 진하게 그려두세요. 그러면 돌 위에 조금 밝은 브라운들을 섞어봅니다. 요거 색깔은 1910번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잡아놓은 부분까지도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덮으면서 표현을 하면요. 색의 밀도감도 물론 높아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더 진한 색으로 한 번 또 정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돌 안에서의 색 변화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보통 밝은 부분에서부터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정은 물론 쉽죠. 수정도 쉽고 어떻게 보면은 또 색 선택에 있어서 크게 이제 무리가 있거나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어두운 색을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는 경우에 어두운 영역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중간 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좀 더 두 색을 자유롭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좋습니다. 요 건물에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이 모두 다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분 혼색을 해두시고요. 여기 이제 자유롭게 요 나뭇잎에서 그림자가 생겨서 요 건물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불규칙적인 선들로 나무의 끝부분을 잡아두고요. 요 위에서부터 같이 연결해서 그림자에 색을 넣어줍니다.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어야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고 그 사이로 좀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자, 초록에 이제 밝은 부분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사용했던 경우, 요 바질도 그렇고, 요 트로피칼 레인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요 연두색이 1800번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이제 이 색 같은 경우에는 이 1800번에 풀색, 그러니까 밝은 연두색이어서요. 선명한 초록색들과의 조합이 매우 좋고 또 이 위에 노란색을 쓸 때도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좀 더 따뜻한 느낌의 이제 막 봄이 시작돼서 여름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일 때 사용을 하시면 그때 계절감하고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중간중간에 흰색을 꼭 남겨두시고요. 나중에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굉장히 반짝여서 막 색이 안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혼색할 때에
더 쨍하게 색이 들어갈 수 있게 좀 완전히 하이라이트 부분, 빛을 향해서 제일 가장 먼저 닿을 것 같은 부분들은 좀 남겨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색을 들고 있을 때 이 색이 필요한 곳에, 지금 글래스 그린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다 활용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들어간 부분 위에까지도 같이 혼색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 번에 진한 색을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손에 너무 무리가 많이 오신다면 그래도 한 번 긋고 또 두 번 긋고 여러 번 그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겹쳐지면서 색이 진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연습하시는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진한 색이 빨리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좋습니다. 밝은 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 이렇게 그 나무의 모양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선의 방향에 신경을 써주세요. 근데 이 색을 요 밑에도 같이 쓰려고 하면 여기 이제 겹쳐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좀 색과 색의 차이가 매우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의 분위기도 좀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밑에는 1700번 폴리에이지 색깔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훨씬 더 좀 풀의 느낌이 나고요. 풀색이기도 하고 요 옵시디언 그린 아까 사용했던 진한 초록색하고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색과 이 색. 그래서 이런 빈 공간에 서로 어울리는 색을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시더라도 미리 색을 그려보시고 겹쳐 칠해 보셔서 어울리는 초록색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두 가지 색이 섞여 있는 색이기 때문에 색의 분위기를 잡을 때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어서요. 미리 테스트 하시면서 더 어울리는 색을 찾아두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글게 둥근 모양에 맞춰서 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부분 남겨놓으셔야 노란색 사용할 자리가 남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완성되셨죠?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이제 그림자만 넣고 완성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그래도 노란색도 섞고 약간 풍성하게 조금만 더 가볼게요. 노란색도 섞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노란색을 모두 다 덮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빛과 가장 가까운 부분
조금 더 눈에 가까워서 훨씬 더 밝은 색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써주세요.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노란색은 전체적으로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10차시에서의 그림은 굵은 선, 지금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색연필 끝이. 그래서 너무 뾰족하게 깎아서 쓰시면서 그 얇게 나오는 선들이 물론 차분하게 들어가지만 이 작은 잎들을 생략해서 이렇게 좀 찍으면 그게 작은 잎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는 좀 여러 번 선을 그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좀 굵은 선들을 힘있게 사용해 보시는 것. 그래야 얇은 선들도 사실 밀도 있게 사용할 때에도 더 조절이 쉽게 되기 때문에요. 아마 여기 전체 페이지에서 그렇게 힘있게 굵게 쓰는 선들, 그다음에 물론 얇게도 사용하지만 그런 손의 힘을 기르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더 빈 느낌을 많이 내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살짝 그 건물의 밝은 부분에 노란색을 함께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이 그림자가 끝나는 부분에 슬쩍슬쩍 색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노란색이 조금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하고 맑은 날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요. 주황으로 흘러가는 노란색 말고 진짜 쨍한 노란색, 흰색이 조금 섞이더라도 크림색처럼 흰색이 좀 더 섞인 색도 괜찮습니다. 레몬 계열, 레몬 옐로우 이런 것처럼 조금 되게 밝은 형광 연두가 섞인 느낌의 그런 색들까지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활짝 핀 거 사이에도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이사이에 마무리로 가실 때 연두색 좀 넣어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더 튀어나오게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빈이 72색 중에서 더엔트 크로마 플로우 72색 중에서 가장 진한 갈색입니다. 그래서 맨 마무리에 커피빈으로 이 건물의 안쪽 라인들, 요 지붕 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지금 밝은 부분과 대비되기 때문에요. 더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는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도 대비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좀 입체적인 표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부분에는 채도보다도 사실 명도 대비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그림자의 방향도 수직보다 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빛이 내려오는 느낌을 내고자 한다. 지금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선을 사용하시면 원하는 효과,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단순하게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한 가지 톤으로 쭉 밀고 가시면 한 가지 색으로 다 하게 되시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사용했던 색들을 함께 그림자 안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윗부분이 보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위에 나 있는 풀들도 색감을 넣어줍니다. 요 그림자 안에 색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보고자 하신다면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1130 아이리스 퍼플입니다. 회색이 약간 돌면서도 보라색이 있어서요. 요 그림자 부분에, 그늘과 그림자 또 반사광 부분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회색을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덜 텁텁하게 어두움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 이제 끝입니다. 하늘만 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을 여기 이제 예시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선을 쓰면서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에서 좀 재미를 주는 것을 하셔도 좋고요. 이쪽에 여기만 조금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좀 더 자유롭게 해보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길게 내리면서 시선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정면이어서 조금 답답한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면서 다른 재미를 주려고 합니다. 하늘은 예시 그림과 달라도 좋으니까요.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둥근둥근 표현이 많아서 좀 직선적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쩐지 여기부터 긴 선부터 시작하기가 굉장히 손이 좀 부담스럽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기 이제 작은 선 천천히 예열하시듯이 선 연습을 여기서 하셔서요. 이때는 색연필 돌리지 않고 최대한 굵은 선으로 밀착해서 표현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작은 부분에서부터, 작은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선의 길이를 늘려나가 보시고요.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빈 공간은 한 번 더 그리면서 채워주시고요. 이때 손의 힘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균일한 힘으로 쭉 가셔야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곳에 색을 넣을 때도 크게 갑자기 진한 선이 나온 느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로 그려놓은 선 밖으로 좀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이 선이 굵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굴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좀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좀 벗어나면서 선 느낌을 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높은 하늘이 더 파랗기 때문에 위쪽 하늘을 이제 한 번 더 같은 색연필로 한 번 더 선을 그어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서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천천히 힘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지만 이제 따뜻하고 이렇게 나무의 잎들이 무성해지는 시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이 그려보고 싶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신다면은 이거는 제가 원래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에서 조금 더 여기 담을 더 그렸습니다. 담을 더 그리고 회색과 연한 보라색을 이용해서 여기 담 길의 색감을 조금 더 더해주고요. 하늘도 윗부분에 색을 좀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표현하신 부분까지 마무리하면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조금 더 디테일을 표현하고 싶다, 아쉽다 하신다면 이 밑에 담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